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미국 보잉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사실상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고등훈련기 T-50을 겨냥한 행보다. 보잉에 밀려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카이로선은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보잉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자사의 고등훈련기 T-7이 향후 수십 년간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상은 아시아 지역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방산업계에선 보잉이 T-7로 아시아를 비롯한 고등훈련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T-50의 파일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개발 단계인 T-7은 2023년 첫 납품을 시작으로 2034년 정상 운영 능력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이미 T-7은 T-50의 발목을 한 차례 잡은 적이 있다. 2018년 9월 에트 교체 사업에서 카이 미국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은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다. 에트 사업을 염두에 두고 2000년대 초반부터 T-50 개발에 나선 카이로선 뼈아픈 결과였다. 그동안 미국 수주전을 대비해 아시아 등에서 실력을 쌓아온 터라 충격은 T-50은 2011년 인도네시아 16대 계약을 시작으로 이라크 24대, 필리핀 11대, 태국 12대 등 총 64대를 수주했다. 모두 29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모두 합쳐도 에트 사업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운용돼 안정성이 검증된 T-50이 아직 개발 중인 T-7에 밀렸다는 사실도 향후 수주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T-50과 T-7의 협의를 엇갈리게 한 건 가격 경쟁력이 우선 꼽힌다. T-50의 대당 가격은 2천만에서 2,500만 달러라고 한다. T-7의 대당 가격은 공개된 바 없지만 대규모 생산을 전제로 최대 T-50의 60% 수준까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총 351대의 고등훈련기와 46대의 시뮬레이터가 걸린 미 공군 에트 수주전에서 카이는 163억 달러를 사업 예정가로 예상했지만 보잉은 92억 달러를 써냈다. T-7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기체 제작의 3D 프린팅 기술 비중을 늘린 데다 기존 활용되는 부품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으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T-7의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에선 T-50이 뒤처지지 않는다. T-50의 최대 속도는 마하 1월 5일으로 마하 1.04인 T-7보다 오히려 앞선다. 최대 이륙 등량도 T-50은 12월 3일 톤으로 T-7이 5월 5일 톤을. 하지만 이들 기체가 어디까지나 훈련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재원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방산업계에선 카이가 T-50의 파생형 기종 파-50 등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T-50은 고등훈련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실제 경공격기 임무로 더 활용될 수 있다. T-50 기반의 경공격기 파-50은 이미 2013년 실전 배치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완전히 분리해 운용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T-50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 미국 훈련기 사업 불시 재점화 미공군 한국산 T-52 최대 8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18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재기의 불씨를 되살렸다. 미공군이 카이가 미공군의 제한 1, 2, 12, 8대를 임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공군이 추진하는 차기 조종사 양성 과정 개발용 기체인데 항공업계는 향후 추가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미항공 전문지 백니크에 따르면 미공군은 리스 업체인 히로드 항공과 카이의 T-52사에서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시로드 항공이 카이로부터 T-52를 구매하면 이를 미공군이 임차하는 방식이다. 미공군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이 민항기 업체들이 쓰는 장기 리스 계약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측이 원하는 물량은 8대에 가깝다. 일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1대당 공급 가격은 200억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사가 될 경우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다. 미국에서 T-52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해 있다. 카이는 기술 도입 선인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에 나섰었다. 미공군은 지난 2018년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 따로 미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T-7A 레드오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T-38 훈련기의 후계 기종 350대가량을 2024년부터 납품하는 것이다. T-38은 1959년 양산이 시작돼 1972년 생산이 끝난 터라 기체 노후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미공군이 T-52를 도입키로 한 것은 차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RFX 사업에 필요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해서다. 미공군은 만성적인 조종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사그램라는 명칭의 사업을 필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T-38이 아닌 다른 기체가 필요한 셈이다. 또 미공군은 B-2 폭격기 등 비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고급 기체 조종 사용 유지 비행을 위해 제트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개발이 안 된 T-7A 이외에 이미 검증된 훈련용 제트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T-52의 원형인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하-50은 공군이 몇 해 전부터 실전 배치한 기체라며 훈련기를 바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미공군 측에서도 이런 점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군은 애초에 사업 참가 요건에 레이더 장착을 내걸었다. TX 사업에 입찰한 또 다른 업체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을 사실상 제외하는 조치다. T-50A를 콕 집어 도입한 셈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미공군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점친다. 먼저 미공군의 RFX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도입돼 수가 적지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 이가상 적기 등 P-38 정도 급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온 분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비에이시엔 이쾌 등에 따르면 미공군은 훈련 등에 사용되는 가상 적기 가운데 다수를 차기 훈련기 양산 모델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T-7A의 첫 양상기가 나오는 것은 2024년이다.
T-38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미 공군이 일부 써보기로 1-12를 대체 기종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T-52는 록히드 마틴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 미군에서도 운영이 편리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보잉 ET-7A 개발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보잉은 최근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 기체가 적어도 고속 비행까지 성공한 상황이지만 훈련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는데 거쳐야 할 난관은 많다. 당초 예상 사업비의 77%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성공한 터라 향후 양산 비용이 예상보다 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훈련기 이외의 용도에 T-52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카이는 향후 상황 진전에 상관없이 미 공군의 기체 도입 추진을 반긴다. 미 공군이 자사 전투기를 사용하면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군기는 서방 권군용 항공기의 표준이기 때문에 미 공군 사용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기, 또 미 공군이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다 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효과도 상당하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전투기 가미국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카이의 파-50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D-52니 수출 정신 호미국에도 팔까?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 첫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T-50은 올해 안에 미국 수출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명의의 편지가 한국 항공 우주산업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D-50의 대당 가격은 2,500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수출 규모는 16대 총 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수출이 불발로 끝날 수도 있어 말을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 수출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부풀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2012년까지 기존 훈련기를 개량해서 쓸지 새로운 훈련기를 도입할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3월 연기를 도입하게 300에서 500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미 공군 초음속 고등 훈련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도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떠오르는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C 유럽 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럽 파이터 타입입니다. 이 기종 중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T-50과 T-50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제